컨텐츠 분야에서 전면전을 치르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또다시 붙었습니다. 이번에 화약고는 SM 엔터테인먼트 인수전입니다. SM 엔터의 K-팝 컨텐츠로 플랫폼의 엔터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게 두 회사의 전략인데요. SM 엔터 과연 누구 품에 안길까요? 그리고 엔터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보겠습니다. 인터넷과 엔터테인먼트 담당 애널리스트인 현대자증권 김현용 연구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M&A 시장에 아주 요즘 SM 엔터 핫한데, 네. 그것 때문이죠. 주가가 그동안 굉장히 어떻게 올랐습니까? 일단 이제 최근 한 달 동안 네. 엔터 4사 중에서 SM만 유독 한 40% 이상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네. M&A 기대감들이 좀 이제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엔터주들도 주가가 이제 소폭 우상향 추세를 이제 유지하는 가운데 SM이 유독 이제 가장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 투자자들은 SM 엔터의 영업이익률이 네. 이제 계열사 포함해서 네네. 지분율로 하면 굉장히 낮다. 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수익성이 아무래도 이제 JYP나 하이브 대비로는 좀 낮은 건 사실이고요. 그 부분은 이제 엔터 본업만 봤을 때, 즉 별도 법인의 영업이익률을 봤을 때는 12%에서 15% 정도의 수익성으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엔터 본업만으로 보면. 네. 그런데 이제 그 외에 연결 자회사들, 그러니까 이제 광고 대행업을 하는 자회사들도 있고요. 또 컨텐츠, 드라마 같은 것들 예능을 제작하는 자회사 또한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익성이 그 엔터 법인 대비 많이 못 미치다 보니 이쪽을 합산해서 연결로 보니까 수익성이 굉장히 저조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자회사의 비용 구조가 조금 높군요. 네, 비용이 맞습니다. 아주 높군요.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네. 두 회사가 이제 SM 엔터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 지분을 사겠다는 거죠? 예,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은 이제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19.21% 19.21%. 보유 지분. 네. 그걸 사겠다는 거. 네네. 네이버, 카카오 계속 컨텐츠에서 붙고 있는데 이번에 왜 이 SM 엔터에 이렇게 서로 관심을 갖는 거죠? 일단은 이제 양사가 웹툰이나 웹소설 쪽은 어느 정도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승기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이나 중요한 컨텐츠 이제 카테고리로 볼 수 있는 게 K-팝이랑 K-드라마가 될 텐데요. 이 K-팝, 격전지 K-팝에서 서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큰 규모의 연예기획사를 한 번에 M&A 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굉장한 이제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 엔터가 SM 엔터를 두고 격돈을 벌이고 있는데 네. 현재 그럼 K-팝 그런 컨텐츠 확보 차원에서 두 회사 네이버와 카카오 엔터는 어느 상황이에요? 두 회사 보면. 일단 현재 상황만 네. 본다면 네. 카카오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K-팝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산하에 세 개의 제작사, 그러니까 연예기획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유, 몬스타엑스 등등의 여러 아티스트들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시장 점유율로 본다면 음반 판매량 기준으로 한 5% 정도의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경쟁 우위에 있는 사업자는 아니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이버는 직접 연예기획업을 운영하지는 않고 있지만 연예 기획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예, 그러나 이제 하이브와의 합작 투자 법인인 위버스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으로 플랫폼으로 진입을 해버린 것이죠. 엔터 플랫폼으로. 네, 그래서 직접 연예기획업을 하진 않지만 엔터 플랫폼 1위 플랫폼에 대한 지분 49%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양사 모두 K-팝 비즈니스에 대한 그 어떤 적극성 이런 부분은 사실 누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둘 다 뜨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더 간절합니까? 카카오, 네이버. 왜냐하면 간절한 사람이 먹게 돼 있는데. 맞습니다. 누가 간절해요? 사실 저는 카카오라고 카카오가 조심스럽게 더 간절해요? 말씀을 간절한 드릴 수 사람이 있을 것 가격을 같고요. 높게 쓸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가져왔을 때 시너지가 누가 더 클 것이냐에 대해서 본다면은 저는 카카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측면에서? 왜냐하면 이제 지금 5% 정도의 음반 시장 점유율이 SM 인수시 25%가 됩니다. 지금 시장의 압도적인 1위가 잘 아시는 하이브가 하이브. 작년 기준으로 한 33%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거든요. 1위 사업자가 33인데 25% 점유율에 압도적 2위 사업자가 단번에 될 수가 있거든요. 또 하나 이제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효과가 뭐냐면 이 본업, 이 음반 판매 점유율 쪽도 그렇지만 K-팝 플랫폼이 카카오는 자체로서 없습니다. K-팝 플랫폼이 카카오가 없다. 네이버는 위버스의 지분 위버스. 49%를 가져가지만 예.
카카오는 지금 NC소프트의 유니버스랑 계정 연동을 한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SM 인수를 딱 함으로써 네. 일거의 엔터 플랫폼을 갖게 된다. 그렇죠. SM 산하에 있는 디어유 버블이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 자회사도 갖게 되는 것이고요. 디어유 버블, 네. SM 가지고 있는. 예, 뭐 법인명은 디어유지만 거기서 이제 서비스명이 디어유 버블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즉각적으로 흡수를 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 효과는 이제 그 유니버스 대 위버스의 대결 구도에 있어서 SM 아티스트들을 순차적으로 만약 유니버스에 입점시킬 수 있다면, 인수 이후에 유니버스에 입점시킬 수 있다면, 지금은 위버스 대 유니버스 체급 차이가 3배나 나거든요. 위버스가 3배나 유니버스보다 큰데. 네. 근데 만약에 이제 SM 쪽을 다 유니버스로 가져오게 되면 거의 100대 80 정도의 게임이 됩니다. 이제. 많이 쫓아간 거네요. 많이 쫓아갑니다. 예. 그러면 이런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IT 뭐 종합 플랫폼들인데 이 네. 플랫폼들이 왜 엔터 컨텐츠하고 이렇게 붙으면서 어떤 시너지, 어떤 면에서 이렇게 자꾸 붙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버스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체적으로 이제 키워가고 있는 플랫폼인 제페토 같은 메타버스 플랫폼 쪽으로도 제페토. 예, K-팝 컨텐츠를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예. 지금 한국 밖으로 세계 시장에 들고 나갔을 때 거의 즉각적으로 통하는 컨텐츠가 K 드라마와 더불어 또 K-팝이 확고한 어떤 글로벌 위상을 점하고 있다 보니 여기서 사실은 이제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제는 우리가 잘할 수 있다. 과거에 공연 중심 그리고 음반 판매를 철저하게 중심으로 하는 시장 환경에서는 네이버나 카카오가 잘하기는 힘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 K-팝 시장 자체가 플랫폼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예. 이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인데 라는 생각을 아마 양사 모두 하고 있을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M&A들이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아까 그 K-팝 플랫폼 비교를 좀 해주셨잖아요. 네네. 위버스, 유니버스 그리고 디어유 버블. SM의 디어유. 네. 장단점이라 그럴까? 어떤 게 뭐 네. 시장 볼륨은 뭐 위버스가 압도적으로 크지만 압도적으로 장단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 이제 위버스랑 유니버스가 어떤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K-팝 플랫폼이고요. 디어유 버블은 그 안에서 특정 세그먼트, 그러니까 프라이빗 메시징 플랫폼이라고 하는 아티스트와 그 어떤 팬덤 간의 어떤 사적인 의사소통, 채팅하는 거. 예, 그런 거를 이제 그게 유료로 강점이 있어요? 예, 그거에 특화돼 있습니다. 특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위버스 유니버스와 직접적으로 경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특화된 영역에서 나만의 성장을 이제 달리는 게 이제 디어유 쪽이고요. 위버스랑 유니버스는 위버스의 경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를 포함해서 총 21개 팀의 아티스트가 입점한 어떻게 보면 무소불위의 1위 K-팝 플랫폼이고요. 물론 이제 방탄소년단을 비롯해서 추후에는 이제 얼마 전 인수한 이타카홀딩스, 미국 에이전시 쪽에 소속된 아티스트들도 입점을 할 것으로 기대가 가능하고요. 반면에 이제 유니버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위버스의 대항마 정도의 어떤 체급은 마련했다라고 보여지고, 유니버스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하기는 힘든 게 아직 체급 차이는 제가 3배 난다고 말씀드렸지만 4월부터 멜론 계정과 유니버스 계정을 연동하기 시작하면서 네. 즉 NC와 카카오가 일정 수준의 파트너십을 발동시키기 시작하면서 활성 이용자 수가 굉장히 빠르게 늘었어요. 그래서 활성 이용자 수 기준으로는 이미 위버스가 500만 명, 월간 500만 명이 쓰는데요. 유니버스도 이미 300만 명 넘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한 60%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위버스가 체급이 크다고 하더라도 네. 과연 K-팝 플랫폼의 승자가 되는 건 누가 될지 뭐 최종적으로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아직은 이제 어떤 진검승부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현재 딱 스냅샷만 찍어놓고 보면 사실은 이제 위버스로 승기가 많이 기울어져 있는 상황은 맞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거기에 어떤 대항마적인 성격으로 네이버 하이브 진영, 사실 딱 이름만 들어도 각각 분야에서 1등 기업들이잖아요. 이 둘이 합작을 해버리니까 사실은 NC 혼자서도 경쟁하기가 어렵고 카카오 혼자서도 대항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면 NC 카카오가 일정 수준 이상의 협업을 지금보다 더 센 수준으로 저는 발전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카카오가 SM 엔터에 대한 인수가 훨씬 더 절박하다고 예, 보시는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없습니다. 어떻게 혹시 그런 경영연구원은 카카오가 먹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먹을 것으로 예상한다기보다는 카카오가 가져왔을 때 더 시너지가 크고 시너지가 크다. 네,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어떤 비딩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더 공격적인 가격을 제시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아까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그 비용적인 측면의 문제는 크게 문제 안 되겠습니까? 카카오의 그 비용 측면. 일단은 이제 SM의 비용 측면. 그렇죠. 네. 일단 이제 인수 이후에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비주력 자회사들은 인수 이후에 좀 상당 부분은 좀 정리하는 수순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비주력 자회사들 만약에 인수를 한다면 한다면, 이제 그런 부분을 가정해 볼 수 있는 게 카카오에게 필요한 거는 사실은 이제 그 K-팝 관련된 그 핵심 아티스트들의 역량이지 그 외에 뭐 지금 SM이 영위하고 있는 광고 대행업이나 어떤 뭐 나머지 F&B도 하거든요. 음식 F&B? 그런 유통 그래요? 쪽도 하고 있는데 그런 류의 자회사들은 사실 필요가 없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비주력 쪽은 아마 빠르게 뭐 일괄 매각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총괄 인수 후 일정 사업 부문 일괄 다시 재매각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지 않습니까? 비용 구조는 이제 만약에 인수한다면 나중에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라 그런 얘기네요.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K-팝을 얘기했는데 네. 네이버와 카카오 전쟁이 말씀하신 대로 웹툰 뭐 모든 분야에서 지금 붙고 있잖아요. 네네. IT 거대 플랫폼 거두 둘인데. 그렇죠. 뭐 누가 승자가 될까? 누가 이길까? 왜냐하면 요즘에 증시에서도 네. 제1의 기업 삼성전자를 대신할 미래의 가장 괜찮은 기업이 어딜까? 네이버일까? 카카오일까? 네네. 골라달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이런 궁금한 분들이 많아요. 네, 사실은 이제 양사의 시가총액 격차가 정말 이제 뭐 2조, 3조 수준까지도 붙어버려서 카카오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가 워낙 이제 뜨거웠던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일단 현재 앞으로의 미래를 본다면 기본적으로는 네이버, 카카오 모두 한국의 어떤 대표 플랫폼 주자로서 해외에서 시장을 가져오는 상황에서 두 기업 모두 성장은 나옵니다. 근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 쪽에서의 성장 포텐셜이 어디가 더 좋을까? 해외. 뭐 어차피 시장이 해외에서 더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네. 앞으로의 성장은 분명 해외를 잘하는 기업이 조금 더 성장 가져갈 텐데 그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네이버가 현재 이제 카카오 대비로 글로벌로 조금 더 먼저 나가 있다. 한 뭐 반발짝 내지는 한 발자국 정도 더 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컨텐츠 플랫폼상에서의 해외 이용자 수 지표나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네이버의 라인 메신저가 이미 이제 일본, 대만, 태국, 그렇죠.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 지역에서는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1위 메신저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가 한국에서 이렇게 빠르게 사업을 확장하고 경쟁력을 퍼뜨렸듯이 네이버의 경우 라인 메신저가 1위를 하고 있는 지역에서만큼은 최소한 그 똑같은 경로로 이머징 마켓을 이제 공략할 수 있을 것이고 선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월 한 1,500에서 2천만 명 이상이 네이버 웹툰을 보고 있단 말이죠. 뭐 이 숫자를 사실 카카오는 아직 워낙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의 어떤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뭐 크게 공개된 부분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숫자 자체는 상당한 뭐 사실 한 4배, 5배 이상의 어떤 체급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네이버 쪽에 조금 더 우세를 전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 침투력은 네이버가 앞서 있지만 네. 앞서 있다. 앞서 있는 게 앞서 맞습니다. 있는데 네. 또 카카오가 또 이제 SM엔터도 뭐 인수하려고 지금 그렇죠. 하니까 이렇게 해서 네. 훨씬 더 영향력을 또 키워가는 노력은 더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한번 두 회사의 뭐 결국 전쟁이 네, 두 회사의 경쟁력을 동시에 높여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영 현대차증권 연구원과 함께 네이버와 카카오 전쟁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